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수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유튜브로 오시게 된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디트로이트 대 워싱턴 경기가 지금 기준점이 15.5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워싱턴이 백투백이기는 해요. 근데 워싱턴이 원래는 백투백 전패였었다가 가장 백투백일 때 이제 브루클린 상대로 한번 이긴 적이 있습니다. 올 시즌에만 브루클린을 2번 다 3점이 대폭 받아서 패가지고 워싱턴이 그래도 백투백에서 1승을 챙겼는데, 어쨌든 워싱턴은 지금 명확한 탱킹 팀이고 어제도 경기를 했죠. 그리고 오늘 상대가 또 디트로이트다, 워싱턴이 원정이다,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워싱턴을 내다보기가 상당히 좀 빡센 게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디트로이트 쪽에 우세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배당도 그렇고. 근데 이게 디트로이트가 최근에 골스한테 석패한다든지 클리퍼스한테도 하든이 터져갖고 진다든지 그런 경기들이 종종 있긴 한데, 저는 올 시즌 내내 보여준 모습으로는 디트로이트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떻게 보면 커닝게임은 올 시즌 정통 포인트 가드 선수 중에서는 좀 가장 잘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잘하고 있고, 해리스 매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분석들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포틀랜드 상대로 승리를 할 때도 지금 말씀드린 선수들이 꽤나 좋은 활약을 해줬습니다. 다만 디트가 요즘에는 3점이 약간 부실한 거, 팀하더웨이 주니어라든지 커닝게임도 조금 쏘는 편이고 해리스도 도움도 될 수 있고 비즐리라든지 그런 애들이 있어갖고 디트가 3점이 원래는 나쁜 팀이 아닌데, 요즘에는 사실은 근데 3점 슛에 대한 빈도를 많이 줄이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썼습니다. 최근에 이제 10경기 중에서 40번을 넘긴 거, 3점 슛 시도를 40번을 넘긴 게 2경기밖에 없어요. 그 정도로 3점의 빈도를 줄이고 최대한 안정적인 공격 루트, 인사이드 시도를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3점 슛에 이런 효과가 좀 약하더라도 인사이드를 확실하게 조지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또 워싱턴에 또 인사이드가 약하다 보니까 알렉사르가 있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좀 몸빵도 아직은 좀 덜 여물었고, 지원해주는 선수들도 좀 높이가 높은 선수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디트로이트의 이런 인사이드 공격이 저는 워싱턴 상대로는 좀 먹힐만하다고 생각이 돼요. 워싱턴이 백투백인 것도 그렇고, 글쎄 어제 경기에서 워싱턴이 이제 미들턴이나 스마트가 안 나와가지고 제가 미들턴 스마트가 뛰는 워싱턴은 7경기 중에 4승 3패다 이런 긍정적인 것들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또 백투백이라 어떻게 될지 모르죠. 백투백 면목으로 관리 차원에서 안 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워싱턴이 요즘에 좀 많이 이겼어. 탱킹 레이스 전체 1위지만은 최근 7경기 중에 4승이다. 워싱턴은 이기면 안 되는 팀이거든요, 얘네들의 계획상으로는. 그래서 이 경기를 사실 이길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결국엔 그래서 디트로이트가 15.5만을 할 수 있느냐예요. 제가 그래서 봤던 게 뭐냐면은, 15.5라는 기준점을 살폈을 때 디트로이트가 시즌 36승 중에 15.5점을 넘기는 대승을 했던 건 6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게 최근 10경기에 거둔 7승 중에서 4번이 15.5 기준으로 마헨이었거든요. 요즘에 특히 상대팀을 조져놓는 빈도가 높다. 그리고 워싱턴은 시즌 50회 중에서 15점, 이제 16점 넘도록 16점 이상의 점수차로 패배를 했던 게 절반입니다. 25패가 15.5 기준 마헨이었거든요. 백투백이라는 조건이나 원정이라는 조건이나 디트로이트가 확실한 인사이드, 이렇게 좀 아무래도 3점 위주의 팀보다는 이렇게 인사이드를 많이 공략하는 팀이 조금 더 이렇게 기복이 적을 가능성이 있다는 편이죠. 그러니까 내일 나는 이거는 워싱턴이 3점이 막 개폭발하는 게 아니면 어지간해서 디트가 잡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고, 올 시즌에도 한번 만난 적이 있었어요. 11월 18일이니까 이때는 디트가 딱히 좋은 팀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어렵고, 워싱턴은 여전히 좀 바보 팀이고 그럴 텐데, 그때 이제 디트가 원정에서도 한번 20점 차로 승리한 적이 있긴 하거든요. 물론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에 워싱턴이 좀 승리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그건 썩 중요하진 않은데, 저는 그냥 디트로이트가 기록상으로는 꽤나 볼만하다, 저 정도 핸디값도 그 정도로 보고 있고. 근데 이게 234.5 기준은요, 제가 이거를 디트만에 보는 거는 둘 다 사실은 좀 오바팀이라고 봐야 되기는 봐야 돼요. 둘 다 요즘에는 템포상으로는 그래도 많은 야투 시도라든지 그런 걸로는 그래도 오바팀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저는 이거를 디트 사이드를 보는 거는 물론 얘네가 공격도 잘하지만은 워싱턴이 그만큼 못 낼 가능성도 이렇게 보는 거라서, 사실 오바는 좀 어렵긴 합니다. 워싱턴이 3점이 좀 터져준다든지 어린 선수들이 얼마나 해줄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지금으로는 그냥 디트가 조금 더 안정적인 선택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것도 15.5라는 기준점은 굉장히 빡세요. 디트가 얘네들이 딱 15점 차로 승리한 게 4번이거든요. 만약에 이게 14.5였어. 그러면은 얘네들이 올 시즌 36승 중에 10번이 마헨인데 딱 15점으로 이긴 게 4번이나 돼가지고 이 걸칠 가능성도 꽤나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점이 사악하다는 소리야. 저는 그래도 워싱턴의 백투백이나 원정, 이런 디트로이트의 상성 면에서 그런 조건들을 앞세워서 디트로이트를 좋게 보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리블랜드 대 브루클린 경기인데, 이 경기도 기준점이 17.5입니다. 앞쪽 두 경기가 기준점이 너무 사악해요. 물론
한쪽 팀은 워싱턴이나 브루클린은 그냥 뭐 탱킹 팀이다. 클리블랜드나 디트로이트 지금 뭐 플레이오프 직행하는 팀들이죠. 더구나 클리블랜드는 또 이제 지금 아마 14연승인가요? 또 연승을 무지막지하게 달리고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올 시즌에 10연승 이상만 세 번째거든요. 아마 14연승은 두 번째일 거야. 그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뭐 디안드레 헌터가 딱 이제 클리블랜드에서 이제 벤치로 많이 나오지만은 비깅 자리를 잘 채워주고 있다. 클러치 때 활약도 그렇고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브루클린은 글쎄 내일 뭐 이제 오늘 캠 토마스가 결장을 했기 때문에 내일 캠 토마스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직 모르는데 여러 차례 이제 브루클린에서 감독이 니들 경기당 뭐 45개 이상의 3점을 쏴라 이런 주문을 했다고 했잖아요. 오늘도 3점을 45개를 쐈고 레이커스 상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요인은 강력한 리바운드, 오펜시브 리바운드 이게 브루클린의 무기였었는데 오늘도 뭐 데이런 샤프 같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따줬죠. 클렉스턴도 그렇고. 그래서 2차적인 세컨 포인트 찬스를 많이 가져갔는데 자, 올 시즌에 이제 그 클리블랜드랑 브루클린이 붙었던 경기들이 한 3번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클블이 한 5점차 승리, 29점차 승리, 뭐 13점차 승리. 그러니까 17.5를 만족하기라는 꽤 어렵기는 해요. 이 세 경기 모두 다 클리블랜드는 이제 모블리 알렌이라는 투빅을 쓰는 팀이어가지고 브루클린한테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한 번도 뒤진 적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클블이 앞선 적이 막 있을 정도고 나는 그래서 브루클린의 강점이 클블 상대로는 안 통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들을 조금 내다보고 싶어요. 엄밀히 말하면 클블 지금 14연승 브루클린 8연패 하다가 오늘 레이커스 잡은 거잖아요. 사실 뭐 레이커스 잡은 게 대단한 거기도 하고 나는 브루클린이 연달아서 막 클리블랜드나 이런 큰 팀을 상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상대 전적도 8대1로 클리블랜드가 많이 앞선 부분도 있고 이게 오히려 근데 클리블랜드가 홈일 때는 브루클린 상대로 막 엄청나게 큰 점차로 이긴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브루클린 홈에서 바클레이스 센터에서 그때가 조금 더 핸디 비중이 높은 편인데 그냥 이거는 일단 17.5는 이거는 그냥 단순히 양 팀의 우열을 생각을 해도 어렵고 이거는 운적인 요소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물론 브루클린이 백투백이다. 근데 아마 얘네들 백투백일 때 해봤자 디안젤로 러셀이나 캠 존슨이 요즘 결장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얘네들을 이렇게 뭐 조정해줄지는 모르겠는데 브루클린도 막 별다른 조정이 없을 것 같거든. 나는 되게 어려워. 일단 나 17.5는 물론 클리블랜드가 앞선 경기 디트 대 워싱턴 구도보다도 클블 브루클린 오히려 클리블랜드가 디트보다 더 확실한 팀이기는 해요. 얘네들이 3점 같은 거 대폭발하면 그냥 전반전부터 상대 찢어놓고 그러니까 그거는 맞는데 17.5는 저는 앞선 경기에 비해서는 이건 더 어려워 보이거든요. 글쎄 이건 뭐 브루클린이 조금 더 워싱턴보다는 까다롭고 수비적인 마인드가 좀 짙은 팀이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엄밀히 살펴보면 요즘에 이 브루클린도 수비적으로 사실 내세울 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제 한 뭐 10경기 전쯤, 한 달에서 한 달 반 전쯤, 그때는 브루클린이 공격도 100점을 못 내고, 수비도 실점을 100점 미만으로 하는 극 언더팀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요즘에는 브루클린 얘네들이 뭐 야투 시도 횟수도 그렇고, 3점을 던지는 횟수 하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좀 이제 그전에 비해서 오바팀으로 많이 가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뭐 한 228점이 난다 이렇게 되고 있는데 한창 때에 비해서 클리블랜드가 뭐 공격도 좀 무뎌진 편이고 수비력도 그전 같지는 않아요. 대신에 이제 클리블랜드는 이제 수비 내용상으로는 야투 방어 7등, 3점 방어 8등인데 실점이 17등이다. 한마디로 오바지표라는 소리거든요. 꽤나 별로인 야투율, 3점율 이런 것들에 비해서 득점은 전체 2등. 클블은 오바팀. 그리고 브루클린은 한때보다는 언더팀의 양상이 그렇게 뛰지 않는다. 그래서 그냥 저는 이것도 뭐 못 믿었지만 오바 정도 생각하고 싶습니다. 17.5라는 핸디값을 이거는 손대기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오바를 조금 더 우선시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 인디애나 대 미러키 경기. 자, 요즘에 할리버튼이 계속해서 못 나오잖아요. 내일도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 지금 애틀랜타와의 2경기랑 그리고 직전 경기까지 할리버튼이 3경기 연속으로 결장을 하고 있는지라서 그 경기 전부 다 인디애나가 졌었거든요. 특히 이제 할리버튼의 기록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얘네가 할리버튼이 한 6경기 정도 그 기간 동안 두 자릿수 어시를 기록을 했으며 그 전에 한 13, 4경기 동안은 두 자릿수 어시를 한 적이 없었다. 그래서 요즘에 할리버튼이 플레이 스타일도 변화를 하고 본인이 잘하는 이런 뭐 드라이브 같은 것들을 그냥 좀 시도를 덜 한 다음에 패스 위주로 많이 플레이를 한다. 그래갖고 본인의 효율도 좋아지고 어시스트도 많이 올랐다 이랬었는데 한마디로 요즘에 인디애나가 꽤나 하고 있었던 데에는 할리버튼의 영향력이 컸거든요. 근데 그 할리버튼이 3경기 동안 안 나올 때 전부 다 이제 기준점상으로는 언더 게임이었었고 인디애나 공격이 많이 부실했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말씀을 드렸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디애나 보기가 쉽지 않아요. 더구나 인디가 또 백투백이잖아. 얘네는 이제 얘네들의 순위치고는 전체 동부에서 5등인데 그 백투백 전적이 3승 6패예요. 순위 대비 백투백 전적이 안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어려운 팀들을 만나는 일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할리버튼이 없는 3경기 동안 얘네들이 득점이나 뭐 야투, 3점 이런 카테고리들에서
아마 3점이 28등인가 그렇고 야투가 뭐 22등인가 그래요. 득점도 22등이고. 그래서 여기 최근에 7경기 동안에는 할리버튼이 뛴 경기도 한 4경기가량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표로 그렇게 믿을만하지 않다는 소리예요. 여기에는 뭐 야투나 3점이 꽤나 터진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요즘에는 뭐 3점도 크게 말을 듣지 않고 그런 게 있어갖고 저는 별로 인디애나가 이건 이점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아무래도 기준점이 조금 3.5 정도씩이나 받은 거는, 쿤보가 지난번 경기 때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닌 다른 질병 이슈가 있다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 경기도 쿤보가 24개 중 13개를 넣었습니다. 저는 미러키가 내일 뭐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거든요. 원래 결장한 애들이 그냥 못 나오는 수준이고 크게 라인업상으로 변수도 적을 것 같아가지고 3.5 정도면은 그냥 이거는 미러키를 보는 게 맞지 않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3.5 정도면은 그래도 좀 편한 것 같다. 물론 이거는 인디애나가 홈, 미러키가 원정, 그런 건 있어요. 인디애나도 이제 원정에 비해서 홈에서는 19승 10패, 원정은 얘네가 5할이 안 되거든요. 그리고 미러키도 홈에서는 22승 11패로 승률이 한 67%인데 원정은 14승 16패예요. 그래서 미러키도 원정 가면은 좀 후달리고 인디애나는 원정 대비 홈에서는 좋은 팀이다.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하긴 할 텐데 현재 조건상으로는 저는 인디가 좀 미러키에 비해서 안 좋아 보이긴 한 것 같아요. 여기 뭐 밑에 있는 지표들도 살짝 보면은, 물론 이제 요즘엔 좀 얘기가 다릅니다만은 사실 요즘에 인디애나는 할리버튼이 없을 때 점수가 덜 나는 것도 있고, 그전에도 야투나 3점 넣은 거 대비 점수는 10등 정도로 순위가 떨어지죠. 이런 것들이 다 그 언더팀의 지표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야투 방어를 26등 수준으로 처참하게 못했는데 실점은 16등이었다. 이런 것도 언더 지표예요. 그에 반해서 미러키는 요즘 좀 템포도 빠른 게 보이고, 미러키를 언더팀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 경기는 233.5면은 오바보다는 언더가 좀 땡긴 것 같아요. 원래 둘이 만나면 되게 좀 뛰는 팀 간의 대결이라서 오바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올 시즌 맞대결도 가장 최근에 1월달에 233을 기준으로는 언더인 적도 있었었고, 작년에도 둘 다 엄청 뛰는 팀인데 생각보다 점수가 그렇게 많이 안 났거든요. 저는 이건 뭐 미러키 사이드에다가 언더를 보고 있고, 인디애나가 백투백일 때 또 할리버튼이 만약에 못 나온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인디애나가 좀 무너질 가능성, 그런 것들도 좀 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이거는 제가 계속해서 인디애나 중점적인 분석을 할리버튼의 유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인디애나가 야투를 101번을 시도를 했는데 40개 넣었거든요. 야투율이 101개를 던지고도 40%가 안 된 거예요. 할리버튼이 없으니까 뭐 그런 문제도 발생하는 것 같고, 오늘 뭐 일찌감치 시카고한테 경기를 넘겨줬기 때문에 주전들의 출전 시간이 적었었다, 뭐 이런 건 있겠지만은 저는 뭐 미러키를 현 시점에서는 좋게 보겠습니다. 할리버튼이 나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한데, 근데 나온다고 해도 글쎄 막 인디가 마헨으로 돌아설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쨌든 미러키가 이 정도의 핸디값이면은 볼만한 것 같다. 미러키가 요즘에 올랜도나 클브란한테 부진한 게 있었지만은 여전히 저는 쿠즈마 이런 애들 영입 이후에 팀 자체는 괜찮게 돌아가고 있다고 봤거든요. 저는 미러키를 좋게 보고 언더 그렇게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뉴올리언스 대 클리퍼스 경기인데, 원래는요 이게 예상보다 뉴올리언스가 클파를 꽤나 잘 잡던 팀이었거든요. 약간은 그런 것들이 좀 무너져 내렸다 그런 상황이고, 드존테 머레이 시즌 아웃에 허브 전수도 시즌 아웃이고, 원래 이제 올리니그 4번 자리에 더 해가지고 좀 더 높이를 보강을 해서 오펜시브 리바운드를 덜 따인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글쎄요 뉴올리언스도 좀 오락가락하는 시기라고 봅니다. 그냥 일단 4연패 중이고 6경기 동안 1승 5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는 뭐 피닉스, 유타, 레이커스, 휴스턴, 멤피스 이런 팀들을 만나가지고 기본적으로 뉴올리언스 경기가 꽤나 언더 양상인 게 보이기는 하죠. 휴스턴 2번 만나고, 근데 그 중에는 또 경기가 막 260점이 넘은 적도 있었는데, 어쨌든 요즘에 뉴올리언스는 득점 생산력 부분에서 꽤나 아쉬운 게 보이긴 한다. 여전히 수비는 별로라고 찍히긴 해요. 그 기간에 뭐 실점도 많은 적이 있었었고. 근데 이게 클리퍼스가, 그래서 요즘에 하든은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 하든이 워낙에 올 시즌 고생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얘가 이제 해야 될 것도 많고, 거의 뭐 쉼없이 매 경기 35분 이상 뛰면서 출전 시간도 많고 좀 소모값이 큰데, 그래도 요즘에 하든이 클리퍼스 와가지고 가장 많은 득점을 하기도 하고 꽤나 괜찮긴 하거든요. 거기다가 카와이도 뭐 직전 경기 때 위닝샷도 날려주기도 하고, 주바치는 늘 꾸준하고, 아마 이제 파웰 자리에 데릭 존스 주니어 같은 애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클리퍼스가 또 이제 홈이랑 원정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홈에서 3연전을 해가지고 디트, 뉴욕, 세크 어려운 팀들을 다 잡았거든요. 오늘처럼 이제 원정일 때는. 그 전에 이제 한 7경기 동안 1승 6패로 피닉스, 레이커스, 시카고 한번 잡고, 디트로이트, 인디애나, 미러키 이런 팀들한테 다 졌단 말이에요. 근데 면면을 따져봤을 때는 그래도 뉴올 정도면은 현재 순위상으로는 클리퍼스가 원정이지만은 꽤나 해볼만한 팀이라는 생각이 있기는 해. 홈에서는 조금 살아나고 원정에서는 안 좋았었는데,
어쨌든 간에 그 홈에서 3연승이 전부 다 최근 경기들이었거든요. 뭐 하든이 살아난 그런 타이밍이라든지 그런 건 좀 있다 보니까 클리퍼스가 조금 더 분위기 자체는 괜찮을 수 있다. 그렇게 내다보고 있는 편이에요. 클리퍼스도 사실 올 시즌 구성 내내 카와이가 부상으로 많이 빠졌었고 하든 혼자 외로운 싸움을 했다.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8등에 머무르고 있긴 한데 그래도 원래 얘네들에 대한 기대치는 8등보다는 훨씬 더 높은 팀이기도 하죠. 뉴올리언스는 그냥 올 시즌에 달려야 되는데 올 시즌에 너무 이제 좀 시즌 아웃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잉그램까지 팔고 그냥 올 시즌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뉴올리언스가 벤치가 부실하다는 것도 얘기를 해야 되고 저는 뭐 클리퍼스가 또 이제 기복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건 생각이 나는데 그냥 확실하게 이제 클리퍼스 요즘에 언더팀인 게 많이 보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있는 뭐 득점이나 수비 대비 이 아투 내용도 그렇고 그리고 뉴올리언스도 요즘에 좀 득점이 부진한다는 거 그런 것들을 좀 봤을 때는 저는 224면은 한번 언더를 찔러볼만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이거는 근데 또 뉴올리언스가 생각보다는 좀 많은 시도를 하는 팀이기도 하고 3점이 털릴 수 있는 공산도 조금 있고 트머삼이나 맥컬럼 여기다가 호킨스까지 좀 3점 던지는 친구고 이러다 보니까 뉴올리언스가 3점이 터져버리면은 사실 오바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요즘 모양새로는 클리퍼스가 확연한 언더팀이고 뉴올리언스도 한참 때에 비해서 지금 페이스가 되게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최근에 후반기 기준으로 클리퍼스가 페이스상으로 엄청 하위권이거든요. 전체 뭐 한 2위 정도? 트레이드 데드라인 이후로는 한 5등 정도 찍히고 있고 그런데 뉴올리언스는 원래 얘네가 페이스상으로 한 3, 4등 하는 팀이었다가 요즘에는 그냥 중위권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둘 다 요즘에 페이스도 늦게 찍히고 클리퍼스 확연한 언더 모습이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는 이 경기도 그냥 언더 생각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솔직히 6.5는 저는 많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긴 되네요. 이게 뉴올리언스가 저도 못하는 건 아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지금 클리퍼스를 핸디값을 막 가기에는 전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이 되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언더 정도 그렇게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예상 라인업들을 얼추 좀 살펴봤어요. 근데 뭐 나는 뭐 시각 자체는 비슷해. 나는 리버풀이 뭐 파리 생제르맹 원정 가가지고 사실 경기력은 파리 생제르맹이 훨씬 잘했는데 모르겠어. 근데 리버풀이 일단은 기록이 되게 좋거든요. 홈에서 17승이면과 홈에서 하여튼 19경기인지 17경기인지 오랜 기간 동안 패배가 없어요. 거의 한 6개월 동안 홈에서 진 적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승무 비율도 무승부가 2번밖에 없다. 그러면은 이거는 아무래도 리버풀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뭐 경기력 자체는 지난번에 파리가 홈에서 잘했다고 해도 리버풀이 이걸 뒤집힐 것 같지는 않거든. 이렇게 기록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예상 라인업 같은 것도 보니까 요즘에 나름대로 다윈 누네스도 조금은 올라오기도 했죠. 뭐 살라도 뛸 수 있고 뭐 유사시는 아마 후반전에 각포 같은 일도 나올 만한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뭐 대충 봤더니 라인업상으로 크게 리버풀의 결격 사유가 안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요즘에 그냥 알렉산더 아놀트는 안 보고 싶긴 한데 너무 얘가 있으면은 지난번에 털린 것도 그렇고 불안하거든요. 뭐 리버풀 크게 라인업상으로 결격 사유 없는 것 같고 바르셀로나도 봤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나는 이건 일단 벤피카가 얘네들도 지난번에 바르시아가 한 명이 없는데 더 우세한 경기를 할 뻔했는데요. 그 경기 자체는 바르셀로나가 또 1대0으로 이겼습니다. 원정을. 또 이제 주중에 바르셀로나 오사수나전이 취소가 돼가지고 체력적인 우위도 바르시아가 있단 말이에요. 홈인데다가.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이제 지금 바르시아가 누캄프가 아니기 때문에 올 시즌에 홈에서 막 그렇게까지 안정감이 있는 건 아닌데 바르시아도 후반기에 얘네들도 성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직까지 뭐 무패고 그래갖고 이거를 바르시아가 뭐 뒤집힐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가지고 뭐 저는 매번 그 파우 쿠바르시가 퇴장이지만은 이니고 마르티네스만 나오면은 옆에 뭐 아라우오 정도 붙어 있으면은 크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라인업상으로 뭐 키 뭐 볼만한 것도 많이 없고 벤피카가 얘네들이 공격적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이 경기를 뒤집기 위해서는 어쨌든 득점을 해야 되니까 공격적으로 나올 텐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바르시아가 뒤집힐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어지간해서는 바르셀로나가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게임을 할 것 같다. 벤피카가 조금 더 리스크를 감수를 한다면은 그걸 또 바르시아가 노릴만도 한 것 같고 바르시아 사이드만 좋게 보는 정도일 것 같고요. 미넨 대 레버쿠젠은 지난번 경기가 너무 솔직히 미넨 쪽으로 많이 쏠렸어. 미넨이 물론 홈인 것도 있지만은 경기 자체가 너무 그냥 원사이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이 이제 비르츠가 또 이제 부상으로 이탈을 한 점, 에이스가 빠진다. 그냥 그런 점들이 레버쿠젠이 홈에서 미넨 상대로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지 않나. 3대 0이라는 엄청 큰 격차가 벌어져 있기도 하고요. 변수라면 이제 지난번에는 레버쿠젠의 골키퍼가 흐라데키가 못 나오고 코바르가 나와서 그날 실수가 있었고 또 골도 연결로 됐거든요. 레버쿠젠이 실수로만 두 실점을 해가지고 반대로 위는 이제 노이어 대신에 다른 친구가 나온다 뭐 이런 건 있는데 크게 이거를 뭐 레버쿠젠이 홈이라고 해갖고 뭐 뒤집어낼 정도다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고
이번에도 혹시라도 원정에서 뭐 이길 수도 있다 그렇게까지 보고 있는데, 근데 이건 아무래도 레버쿠젠이 홈이다 보니까 작년에는 이제 좀 레버쿠젠이 홈에서 미네 상대로 꽤나 잘한 게 있긴 했는데, 근데 직전 경기력을 보면은 사실 이거는 레버쿠젠 보기가 되게 까다롭거든요. 비리스가 없는 것도 그렇고. 어제 뭐 말한 대로 갈 것 같아요. 근데 무승부 가능성을 조금 생각해야 되는 정도,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터밀란 대 페예노르트는 여기도 그 인터밀란이 보시다시피 로테이션이 되게 많아요. 지금 이제 그 디마르코가 부상인데, 원래는 이제 왼쪽 윙백 자리에 여기에다 이제 그 센터백으로 많이 나오는 바스토니를 많이 썼거든요. 근데 이제 카를로스 아우구스토가 나올 수 있어. 정통 윙백 자원이 나올 수 있다. 물론 디마르코 끝까지는 아니지만 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인터밀란이 좀 로테이션 장으로 잘 써먹고 있는 선수고, 중원에도 이제 뭐 프라테시를 쓴다든지, 그리고 전방에도 뭐 타레미를 쓴다, 이렇게 인터밀란이 로테이션을 꽤나 많이 돌리긴 하거든요. 뭐 존머도 돌아오기도 하고 그래도. 근데 이거는 그냥 페예노르트가 지금 결장이 되게 많아요. 여기 이제 오른쪽 아래에 인디스포니빌이라는 게 아예 오늘 경기 출장할 수 없는 건데, 뭐 황인범 선수도 여기 있고, 뭐 밀란보라든지, 그 전까지 페예노르트에서 주축이었던 애들이 결장이 꽤나 있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페예노르트가 이거를 원정에서, 인터밀란 원정에서 2점 차이를 뒤집어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분석에서 말했지만 인터밀란이 네덜란드 클럽한테 지금 이제 12경기 동안 무패예요. 2002년 이후로 22년 동안, 23년인가? 하여튼 이제 8승 3무거든요. 무승부 비율이 조금 있긴 하지만은 최근 페예노르트 원정에서 뭐 한 것도 그렇고, 이것도 뭐 뒤집힐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밀란이 로테이션이 조금 있기는 하다. 저는 뭐 지금 현재 이런 모양새로는 크게 뭐 인터밀란을 보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네요. 근데 이건 인터밀란이 이번에 챔스에서 너무 득점이 좀 적은 편이어가지고 그런 거는 생각하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